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우리 아이린님. 네, 나의 아이린님. 오늘 독서를 하고, 그리고 지금 2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요. 2시간 빨리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사이트유토리님의 책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하영님의 책을 읽고, 요즘에 신경끄기 기술이라 그래서 원래부터 알고 있던 책이었는데, 신경끄기 기술 Give and Take,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요. 자, 즐겁게 지내자. 어제 읽었던 부분이 아니기도 하고, 오케이. 나 자신에게 불리한 환경이라도 즐겁게 지내자.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제대로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학교 그 자체가 싫었던 건 아니고 친구들이 있으니까 학교에는 가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등교 고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학교에 가지 않았느냐? 사실은 아침에 못 일어나서 지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어제 읽은 부분이네요. 오케이. 근성이 아니라 방법론을 생각하라. 아이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싸우면서 배운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의지를 관철할 때는 큰 난간에 부딪힌다가 바로 그중 하나입니다. 말했듯이 내가 어릴 때는 학교에 지각하거나 쉬는 것에는 큰 벽이 놓인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툭하면 꿀밤을 맞아가면서도 지지 않고 내 뜻대로 어른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그때 나의 의지를 밀고 나가는 게 이렇게나 힘든 거구나 하고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힘들다라고 해보았자 아무런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상황을 재미있어하고 즐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즐기기 시작하자 어른들도 이 녀석 입맛 살아가지고 라고 하시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눈으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사고뭉치일수록 귀엽다고 하는데 딱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빼먹은 것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공헌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에게는 별 대단한 것도 아니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자꾸 지금 내 인생에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자꾸 분석하려 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정말 많이 느끼는 거지만 그게 정말 많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이 세상이 너무 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빼먹었을 때 얻어맞은 꿀밤에 비하면 어지간한 일은 가볍게만 느껴지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문제를 쉽게 해결해 버립니다. 일어난 사건을 게임처럼 즐기면 절대로 나쁜 상황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게임처럼 즐겨라.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게임이라고 생각해라. 게임처럼 즐겨라. 나는 어린 시절에 근성을 길렀던 게 아닙니다. 방법론을 생각하는 힘을 단련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근성으로 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애물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 방법론만 생각해내면 됩니다. 근성을 길렀던 게 아니다. 방법론을 생각하는 힘을 단련했던 것이다. 방법. 이 세상은 근성으로 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애물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 방법론만 생각해내면 됩니다. 공부를 못하더라도 누구든 방법론을 고민하다 보면 반드시 그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는 학교 공부는 아예 제대로 하지도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인생의 여러 순간에서 방법론을 찾아내 납세액 일본 제1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근성이 아니라 방법론. 게임처럼 즐겨라. 이런 것들. 당신은 정말로 고민하고 있는가? 요즘에 노인 빈곤층이나 노후 자금으로
최소 수억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로 노후에 대한 불안을 부추기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런 불안감을 자극하는 일이 있으면 다들 걱정하게 됩니다. 제가 약간 지금 약간 격양되어 있는 커피를 2잔 마셔서 이게 약간 카페인 스파이크인 것 같기도 하고, 천천히 한번 얘기해보면서 감정을 조금 다스려 볼게요. 근데 자연스럽게 또 읽다 보면 좀 안정되기는 하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책을 읽는 여러분처럼 정신론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어찌된 일인지 돈이 궁할 일이 없습니다. 정신론을 제대로... 진짜 그래요? 돈이 궁할 일이 없어. 다들 성실하게 연금을 준비하고 보험에도 들어두어서 만약에 사태를 위한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는 충분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정신론을 배운 사람이라면 앞으로 나 자신이 고생하지 않을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돈이 있든 없든 걱정을 합니다. 맞아요. 나름 돈을 넉넉히 가지고 있고 노후 걱정도 할 필요 없는 사람이 꼭 노후에 돈이 부족해지면 어쩌지? 하고 고민합니다. 솔직히 지금 노후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훨씬 지금보다 살기 좋은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아요. 왜냐면 생산성이 높아지잖아요. 지금 AI, 로봇 이런 것들이 일자리를 다 대체하게 될 텐데 저는 솔직히 걱정할 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돈이 있는데도 걱정하는 당신은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고민거리가 없이니 억지로 쥐어짜서라도 고민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런 사람은 고민하는 게 올 때는 의식이 마음 어딘가에 있어서일 것입니다. 그치. 걱정이 있는 사람은 있든 없든 고민한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은 사람은 돈이 있든 없든 걱정한다. 나름 돈을 넉넉히 가지고 있고 너무 걱정도 할 필요 없는 사람이 꼭 노후에 돈이 부족해지면 어쩌지? 돈이 있는데도 걱정하는 당신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고민거리가 없이니 억지로 쥐어짜서라도 고민을 만드는 거니까요. 오케이. 인생에 고민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고 고민하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라는 이상한 관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요즘에 이 생각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고민할까 아니고 내가 걱정하고 뭔가 분석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결과는 달라질 게 아닌데 끊임없이 그걸 생각하고 생각에 꼬리에 물고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솔직히. 그냥 기분만 나빠지지. 이게 진짜 훈련이고 수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 고민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고 고민하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라는 이상한 관념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뇌가 생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걸 계속 생각하려는 원래 그 뇌의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고 그리고 제가 또 약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시켜 놓은 이 시스템 자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고민 없이 사는 게 나쁘다고 믿으니까 굳이 사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맞아. 결국 그런 것도 놀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놀이에 푹 빠져봅시다. 바빠서 고민할 틈도 없게 될 테니까요. 맞아요. 책을 읽을 때 제가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루틴하고 책을 읽지 않고 다른 걸 하고 있었으면 분명히 몰입에 빠지지 않고 뭔가 막 여러 가지 쓸데없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쓸데없는 생각이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 아니면 어제 있었던 일 여러 가지 일들이 될 수 있는데 아니면 쓸데없는 망상 이런 것들인데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 걸 했을 텐데 책을 읽으니까 그런 걸 생각할 틈이 없는 거죠. 맞아요. 참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걸 가지고 한번 독서 노트를 작성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책을 읽으니까 마음이 좀 안정되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책이 진짜 난 너무 좋아, 읽는 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미지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부터 훈련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건 싸움이 필요해서이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 오케이. 싸움을 많이 안 해가지고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오케이. 이래서 이제 형제끼리 부모님을 누가 돌보지 많이 싸운다고 해요. 그래서 잘 해결한 방법은 없느냐는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형제가 사이가 나빠져서요. 그런 방법은 없다고 하시고요. 별로 좀 제가 이렇게 싸우거나 부정적인 거는 읽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스킴해서 훑어 읽으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는 문제면 금방 결론이 날 것이고 싸움이 일어날 문제라면 그때는 무엇을 해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싸움이 나는 집에는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 이전부터 뭔가 마음속에 쌓아둔 게 있기 때문이니까요. 평소에 참고 있던 게 확 터져서 다툼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마치 딴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장남이 유산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경우고요. 대개 이런 이유 장남이 이런 것들 쭉쭉쭉쭉 장남이 꼭 처음에 살아왔다는 건 다른 형제는 모른다. 대체로 창기를 강요하는 쪽의 사람은 그런 걸 눈치채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형제 싸움을 피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속 참고만 산 형에게 이제 참지 않아도 돼. 형이 원하는 만큼 유산을 가져라고 말해. 주는 것밖에는 싸움을 피할 길이 없다. 유산 문제. 참고 살아온 형제의 심정을 이해하지도 않고 나한테만 유리하게 결론을 내릴 방법을 찾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싸움이 필요한 가족인데도 싸우지 않고 넘어갈 방도는 없는 것입니다. 다툼이 벌어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지진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큰 뭔가가 쌓여있으니까 그걸 지금 완전히 토해내지 않으면 앞으로도 더 큰 폭발이 일어난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사이트 위툴님 책은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하이님의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이 책이 오늘 왠지 끌리네요. 밀리언 특별판? 엄청나게 한번 목차를 보고 어떤 내용인지 원하는 것을 얻는가. 제 생각에는 와튼 스쿨의 최고 인기 강연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 원하는 거 얻는 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 무엇이든 다르게 생각하라. 원하는 것을 얻는 비밀. 마음을 얻는 심리활동의 비밀. 마음을 얻는 거. 아이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시 목차로 넘어가 보도록. No, 책이 닫혔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조금 진정한 의사소통이란 진심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술을 부리지 않고 진심을 다하는 거. 마음을 얻는 심리 활용, 기술, 인간관계에서 저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여기가 되게
사람과의 관계, 진정한 의사소통. 예시가 많네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책으로 하지 않고, 원래 오늘은 계획했던 대로 이하영님의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마무리하고 빨리빨리 오늘 루틴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대승 불교의 유식학에서는 이런 과정을 현행 혼종사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재의 행위가 종자로 전달된다는 의미입니다. 전달되는 곳은 심층, 무의식이다. 그쵸? 무의식으로 가죠. 유식학에서는 이곳을 아래 의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래 야식은 아래 야식입니다. 씨앗의 창고를 의미하는 거죠. 아이는 아레야는 고대산 그리스도. 오케이, 이거 지금 예시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영, 요주, 5 이런 거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바이브가 세상을 만듭니다. 인생의 다양한 경험은 경험에 대한 느낌을 낳는다. 맞아요.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 대해서는 느낌을 낳는다. 그 느낌보다는 성찰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의 지혜를 얻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경험이라도 다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만약 내가 뭔가를 배웠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바이브가 세상을 만듭니다. 인생의 다양한 경험은 경험에 대한 느낌을 낳습니다. 그 경험은 나도 모르게 하나의 씨앗으로 저장됩니다. 상황에 대한 이미지와 그에 동반된 바이브가 각인된 것입니다. 상황에 대한 그 이미지, 그리고 그와 그에 동반된 바이브가 각인된 것이다. 바이브가 각인된 것입니다. 삶에 힘겨운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삶이 힘겨운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그쵸?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내가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긍정적인 일이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부정적인 일이다. 그래서 상황은 한 장의 장면 이미지일 뿐입니다. 이미지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이미지에 동반된 감정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정이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저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화나고 싶고 우울한 감정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의 시작이 바이브다. 이미지일 뿐이다. 좋은데요? 자, 그래서 심층 무의식에 각인된 그 이미지가 현실의 상황을 드러내고 심층 무의식에 각인된 그 이미지가 현실의 상황을 드러내고 바이브는 상황에 대한 감정을 만듭니다. 바이브는 상황에 대한 그 감정을 만든다. 그리고 그 감정과 동반되어 여러가지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심층 무의식에 각인된 그 이미지가 현실의 상황을 드러내고 바이브는 상황에 대한 감정을 만든다. 그리고 그 감정과 동반되어 여러가지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게 책이 정말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게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해요. 네, 이 감정을 너무 오래간만에 느껴가지고 진짜 이 책을 읽으면 배철현님의 모든 그 책이 생각이 나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 감정과 동반되어 여러가지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 답답함과 두근거림은 바이브의 신체적 증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감정의 경험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감정의 체험을 통해 나는 또 다른 감정의 씨앗을 만들어 갑니다.
감정의 체험을 통해 또 다른 감정을 만든다. 그래서 씨앗을 낳는다. 그 내가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 그것이 씨앗이 되어 나의 무의식에 각인되어서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의 혼종자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바이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아이에게 있어 지구별 여행의 목적은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삶이 펼쳐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위해서 이 땅에 초대받았습니다.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그 감정을 허용하고 감정의 통합을 통해 근원으로 이 회개가 우리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감정이 통합될 때 나타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감정의 총합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은 사랑 안에 하나가 된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아이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입니다. 네. 이 책이 조금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책인데 이렇게 확 와닿지는 또 않는, 뭐라 그럴까. 이 근래에 쓴 책은 이렇게 한 번에 딱 와닿는 거, 뭔가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다면, 이 책은 조금 어렵게 쓰기는 했지만, 뭔가 명확하게, 쓴 글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딱 가슴에 와닿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확실히. 맞아요. 이것도 독서 노트를 해보고, 바이브가 생각보다 이렇게 제가 다이돌 펜을 하기에는 좀 신경끄기 기술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전에 한번 읽으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읽을 것 같기도 하고, 신경끄기 기술 조금 읽고 오늘 독서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빨리 나가야 되고 오늘부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려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신경끄기 기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여요? 예전에 읽다가 만 부분이 있어서 읽은 부분 이후로 읽을 거냐 물어보는데, 애쓰지마, 노력하지마, 신경쓰지마. 자기 개발의 진실은 너는 부족해. 애쓰지마, 노력하지마, 신경쓰지마. 인생의 터닝 포인트, 신경끄기 기술. 예전에 한번 보려고 이거 읽었네요. 신경끄기는 무심함이 아닙니다.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끄기라는 말이 어떤 일이 있어도 태연하고 무심한 태도, 즉 폭풍이 닥쳐도 견뎌내는 고유한 자세 따위라고 생각한다. 신경끄기 요거는 진짜 일희일비하지 않고 둔감할 수 있는 그리고 평온할 수 있고 고유할 수 있는 엄청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치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따위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어떤 일이 있어도 태연하고 무심한 태도, 즉 폭풍이 닥쳐도 견뎌낸 고유한 자세 따위? 아니에요. 제가 약간 지금 오늘 되게 감정이 격해 있네요. 보니까 지금 문장 하나에 약간 격분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리님 마음 편안하게 평온하게 책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들이 상상하고 열망하는 건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으며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인간상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굴복?
이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굴복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중립의 자세로 받아들이는가? 감정이나 의미가 뭔지 모르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가 바로 사이코패스입니다. 오케이, 사이코패스를 따라가려는 건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자, 신경끄기는 무심함이 아닙니다. 다름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합시다. 무심함에 감탄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심함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무심함은 나약한 겁쟁이. 그래서 쭉쭉쭉쭉 엄청나게 비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무심한 사람이 세상을 겁내고 자신의 선택이 초래할 결과를 두려워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어떤 진리가 숨어있다고 하고 사실은 신경끄기 같은 건 없다는 진리 말입니다. 우리는 뭔가에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뭔가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무엇에 신경을 쓸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신경끄기 같은 건 없다는 진리. 우리는 뭔가에 신경을 써야만 한다. 그래서 뭔가에 신경을 쓰고 뇌는 계속 뭔가를 하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거나 계속 그걸 반복하거나 무의미한 망상을 생각하거나 아무 지금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이 뇌는 계속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뇌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지금 독서를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는 뭔가의 주의를 기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히 늘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신경 쓸 것인가? 신경 쓸 대상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신경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면 된다니까요. 중요한 질문. 저는 이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죠. 신경을 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면 내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그걸 신경을 끄는 게 아니라 할 겨를이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이 몰입의 힘이다. 자, 그래서 다음 시즌을 다운로드. 이것은 신경끄기 주의사항 1번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신경 안 쓰는데 이렇게 하고요. 감탄스럽지 않나요? 아니 내가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는 것 말입니다. 또 따돌림당하고 배척당하고 오케이. 그래서 그저 웃어넘기고 자신을 믿는 바를 행하는 사람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들은 이것이 자신보다 중요하고 자신의 느낌과 자존심과 자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바가 맞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 그래서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이 아닌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향해 꺼져라고 말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향해 꺼져라고 말한다. 진짜로 중요한 것에 쓰기 위해 신경을 따로 남겨놓는다. 너무 좋아요. 친구, 가족, 목표, 퇴근 후 마시는 맥주 한 잔, 그리고 혹시 모를 소송을 위해 이렇게 중요한 것만을 위한 신경을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신경을 쏟을 수 있습니다. 어떡해. 어떤 일이든 그저 너무 좋아요. 나 왜 이렇게 요즘에 조금 좀 차분하다가 요즘에 탄수화물식 다녀서 그런가? 되게 좀 격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저 웃어넘기고 자신이 믿는 바를 행하는 사람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것이 자신보다 중요하고 자신의 느낌과 자존감과 자존심과 자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이 아닌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향해 꺼져라고 말합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에 쓰기 위해 신경을 따로 남겨놓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네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삶에는 또 다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웃음거리나 골칫거리가 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부족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옛말에 네가 어디로 가든 그곳에 네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과 실패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 그곳에 200kg짜리 똥덩어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똥덩어리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똥덩어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뭔가 조금 제 생각에는 이 영어 원서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번역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고난에 신경 쓰지 않으려면 그보다 중요한 무언가에 신경을 써라. 마트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30세트 쿠폰을 왜 안 받았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유를 말해주었습니다. 이 할머니 집에 앉아서 쿠폰 자르는 일이 유일한 낙이기 때문에 그래서 늙고 외롭고 허리가 끊어지고 연금은 끊기기 직전이고 그래서 할머니가 되게 예민하신 거죠. 그래서 가위로 쿠폰을 싹둑싹둑 자르고요. 이렇게 사는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 마트에서 쿠폰에 되게 예민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일이 지나치게 신경이 쓰인다면 예를 들면 전 남친의 페이스북에 새로 올라온 사진 참 쓸데없는 시간 낭비죠. TV 리모컨 건전지의 수명, 1+1 행사를 연달아 놓쳐 손 세정제를 못 산 일에 너무 신경이 쓰인다면 할 일이 없는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 신경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이 뇌는 뭐라도 생각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여기 나왔어요. 다음 부분에. 당신 인생에는 신경 쓸 가치가 있는 그럴듯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손 세정제는 TV 리모컨이 아니라 너무 좋아했지. 어떤 예술가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문제가 없으면 자동으로 문제를 만들어낼 방법을 찾는다. 내가 고통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스스로 고통을 만든다고 해요. 이게 고이테? 아니면은 니체 철학가가 한 말인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앉아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인간의 뇌라는 거죠. 결국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스스로 우울증이라는 만약에 너무 바쁘잖아요. 몸이? 그러면 우울증이라는 게 되게 병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조금 인생의 공허함을 느낀다든지 그래서 고통이 아니면 무료함이다. 요거 치유를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하잖아요. 니체가. 어떤 예술가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문제가 없으면 자동으로 문제를 만들어낼 방법을 찾습니다. 내 생각엔 어느 날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는 그보다 중요한 걱정거리가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부작용일 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루틴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 무언가를 찾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쵸? 인생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찾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고 하찮은 것에 신경이 쏠릴 테 말입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항상 신경 쓸 그 무언가를 선택한다.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요즘 어제부터 어제 아니라 이틀 전부터 진짜 쓸데없는 것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정말 무의미하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이걸 하면서 조금 더 내가 지금 하루의 일에 한번 몰입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루틴 너무 잘하고 있고 이 루틴에서 새로운 루틴을 꼭 추가해야 되겠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리님 오늘 독서 또 한다고 너무 수고했고요. 빨리 준비해서 오늘은 꼭 웹활동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